네, 의대생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동맹 휴학에 나선 지 1년 5개월 만이고, 김민석 총리에게 전권을 이제 줬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해결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이 관련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 전 X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이펙 관련해서 확인 지시를 내리시고 거기에 김민석 총리가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민생을 살피시고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까지 다 관할을 하셔야 되니까 정말 군까지 그러니까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제 내무부 장관처럼 정말 그 세세한 현안을 챙기시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성 아마 그런 것들도 그 전공이 그리고 학생들도 잘 느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의 그런 진심이라던가 뭐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이런 걸 읽고서 돌아가겠다라고 전 결단을 했다고 보고 하지만 이제 좀 과제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게 되면은 2026년부터 그러니까 일찍 돌아갔던 전공의와 좀 늦게 지금 이번에 돌아가는 이제 동공의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좀 차이도 있고 그러면 이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그 보장을 좀 해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과제일 거 하지만 그거는 논의를 하면서 최대한 어느 쪽도 불이익이 없게 무엇보다 국민 중심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전원 복귀 선언하면서 했던 발언이 국회와 정부를 믿는다. 이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은 잘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라는 말에 약간 저는 울컥하던데요. 그래서 눈물이 약간 핑 돌면서 과거에 우리가 한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사실 목숨을 정말 잃으신 분도 있고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는데 정부를 믿고 본인들이 복귀를 하겠다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의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복귀했을 때 뭘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희망 이것이 같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술 같은 의대 증원 2,000명 강행은 고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의대 증원이 사실 의대생들 아니면 전공의들에게만 고통이었던 게 아니라 사실 국민 모두가 피해자였거든요.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제 뭐 수업에 복귀하고 어떻게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 이제 전공의들은 협상에 나선다고는 하는데 만나겠다고 했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교육부랑 관계된 이제 부처들이 잘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총리께서 잘 이제 끌고 나가시겠지만 이분들의 이번 복귀의 좀 의미는 저는 조건 없는 복귀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믿고 국회를 믿기 때문에 한 거다. 그만큼 소통이 잘 된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주술적인 거에 의존하는 2,000명 왜 2,000명이냐로 했을 때 그 근거 자료가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떻게 시스템 바꿔야 되는지 명백한 근거를 대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대생이 믿고서 복귀를 한 게 조건 없는 복귀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차차적으로 이런 그 수업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그 프로그램들 학사 유연화 문제까지도 분명히 그 디테일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이 최종 인선이 되면은 청문회 통과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디테일화돼서 최대한의 피해자 없이 무엇보다 최대한의 국민 피해가 없이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복귀돼야겠다. 특히 김건희 씨가 뭐 휠체어 타고 나타날 때도 다들 정말 암 환자나 수술 필요해서 응급실이나 그것도 없는데 바로 뭐 김건희란 이유로 이렇게 휠체어 타고 입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 정리될 필요가 좀 있다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기가 1학기가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시기거든요. 이미 뭐 방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원래 의대 같은 경우는 학사가 1년 단위로 끊어지는데
이게 2학기부터 다시 복귀하면 1학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커리큘럼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먼저 복귀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거기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라든지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의대생 증원 2,000명, 주술 같은 2,000명 증원,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 문제도 뺑뺑이 응급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본의장에서 한덕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정말 죽었습니까? 막 이렇게 되묻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피해는 정말 컸거든요.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 못하고, 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암 치료 못 받고. 이 많은 피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이제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세부적으로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하는 첫 번째는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재난재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그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도 이번에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게 미리 이제 지자체장에게 예산 요구하니까 줄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 이거 확실하게 상과 벌이 확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것도 진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입하셨다면 이 정도로 불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한 게 참 다행이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상대편이 좀 말이 되는 상대로 좀 바뀌었어요. 이제 박단 위원장이 그 상대편이었는데 예. 비대위원장이 물러났고, 왜냐하면 전공의들도 도저히 채 못 믿겠다, 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정말 의대생의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박단 위원장보다는 지금의 새 정부와 이제 국무총리와 얘기하는 그런 정부의 소통 채널에 대한 신뢰감을 저는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들 2학기와 1학기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연계되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가고, 연계되는 것들은 그걸 통합으로 우리가 뭐 조기 졸업 시스템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결합을 시켜서 최대한의 피해가 없고 국민들 피해 없도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은 가나님이 전공이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았다. 정부 믿고 복귀하신다는 말 듣고 너무 반갑고 감격했다. 희망하며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의대 증원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당연히 사명감을 갖고 이 의대에 진학을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이 좀 깜깜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난 이제 한 2년간의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의사 수를 뭐 늘리느냐, 줄이느냐, 유지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꼭 같이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의사의 질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전문적인 화된 의사가 더 필요하느냐. 지금 사실 저는 의대의 문제점에서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많은 그 이과학의 학생들이 의대를 선호합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공대나 어떤 기술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테크니컬한 곳에 가기보다는 무조건 의대를 가서 뭐 연봉을 많이 받고 성공을 한다. 입신양명의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방에 의사가 없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지방에 의사도 없지만 지방에 환자도 없습니다. 너무나 병원들이 대형화되고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환자분들도 사실은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으로 가야 내가 조금 더 양질의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지역에서는 지역 의사한테 그 진료를 받아도 충분히 치료가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그 환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지역의 의사들이 지역에 어떻게 남아서 그 살아가면서 또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중증 의료 현장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뭐 흉부외과라든지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정말 의사가 없어서 그러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비급여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의사들로서도 본인들이 선택을 어떻게 보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전반적인 구조들,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수는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의사들이 얼마나 준비된, 그리고 어떤 과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냐, 이 부분까지도 저는
종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너무나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그런 전반적인 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의료와 중증 의료 이런 부분 네. 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료 대란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론 뺑뺑이 이 문제도 있었지만 계엄령 선포 때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이 모습들과 그때 윤석열 때의 이 모습이 좀 정말 판이하게 다르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그거는 지도자의 시각인 것 같아요.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국가와 국민을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마 그 시각 자체가 그대로 반영된 게 바로 의대 증원이라든가 계엄령 선포문에 이제 써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뭐 처단한다. 내 말 안 들으면 넌 나의 적이고 다 없애버릴 거야. 네. 세상은 이분법이야. 효과 100이고 내 편 들든지 아니면 나의 적이 돼서 처단 당하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정치에도 녹아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피해가 더 없도록 이분들을 포용하고 사실 비판은 있죠. 유급 바로 되기 전에 전원 복귀를 선언하셨고 하면서 우리 돌아갈 테니까 대책 마련해. 이건 사실 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비판이 있는 게 유급되기 전에 일부러 한 거냐. 그리고 지금 대책 일방적으로 이렇게 마련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러한 비판들이 있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한 비판들 안에서도 1학기는 뭐 유급 처리하지만 다음 학기 바로 이제 진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게 의대 학장들끼리의 어떠한 그 소통의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거 소통하면서 그 정부도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역할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계엄령 선포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의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사실은 처단하다라는 단어를 네.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execute라고 하는데 execute. 거의 그게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형한다라는 네. 그런 단어랑도 같이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처형당했다, 뭐 그럴 때 이제 처형하다, 처단하다 이런 단어인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제 눈으로 의심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윤 정부는 강압적인 복귀를 유도했던 것.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율적인 참여와 제일 중요한 거죠.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걸로써 저는 출발점이 되었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윤 정부에서는 잘못한 것이 소통의 부재였고요.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고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 그 2,000명이라는 게 어떻게 2,000명이 나온 건지 사실 그 계산법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도 미흡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의사도 있지만 또 한의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보험 시스템이라든지 보험 제도가 또 선진국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가 공공재인가 아니면 어떤 한 사업이나 산업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건 의사와 정부의 갈등, 뭐 병원과 뭐 아니면 뭐 의대생들과의 뭐 갈등 뭐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그렇죠. 사실 우리 네. 누구나가 다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질병으로 환자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그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의료 정상화에 첫 발을 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나 교수단체 존중과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대생 증원이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뭐 이렇게
추후에 또 다른 갈등을 낳거나 변수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사 유연화를 의대 학장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1학기는 뭐 유급시키지만 다음엔 진급시키자. 근데 좀 학사를 유연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의대 학장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약간 학사 유연화는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근데 아무래도 정부의 지침이라던가 대통령의 그런 의견 지침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강경한 입장이시지만 결국 뭐 소신이 있는 건 알지만 거기 맞춰서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준석 후보자님도 과거에 그런 생각 가지셨다면 지금은 이제 그 정부의 전체적인 소통이라던가 국민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존중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맞춰서 좀 기조를 약간은 바꾸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의사의 수가 줄어들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공백을 어떻게 빨리 메꿔서 제대로 또 교육하고 의사를 배출하느냐 이 문제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대생들이 복귀를 한다고는 했는데 전공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공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들이 복귀를 할 의사를 밝힌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전공의 같은 경우는 양심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과 사실 피로감도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분들이 이제 빠른 결단과 이런 좀 공감대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환자 단체 협회의 입장도 한번 보면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특혜성 조치를 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그동안 이제 유급했던 걸 뭔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해주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이제 그 변호사로서 재판에 참여했을 때 좀 충격이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판례도 나왔지만 그 물론 그 소수인 건 알지만 어떤 의사 이제 그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판결문에 이 사람은 의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거를 그런 걸 고려해서 감형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의사라는 있었죠. 직업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특권화된 이제 계층이기 때문에 아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응급실이 없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고 끝끝내 그 많은 희생을 당하시거나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미 특권층의 애들에게 유급당하기 직전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걸 봐주냐라는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건 아시지만 지금 전국 다니면서 광장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다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환자분들의 목소리도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자신의 그 분노나 화를 다 표출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저는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네. 환자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 목소리도 분명히 중요한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 공백의 피해자는 오롯이 국민이었고요. 그리고 병원이 멈췄을 때 사실은 생명을 잃은 건 의사도 정부도 아닌 환자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단체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갈등이 되는 것들을 뭐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의사들도 이제 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복귀를 하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앞으로의 진료에는 또 차질이 없도록 함께 협조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사과 성찰 이런 것들이 좀 실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대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아주 짧게 오늘 발표된 특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를 발표를 했는데 EU에는 윤여준, 그다음에 잠시만요. 프랑스에는 강금실, 영국에는 추미애, 인도에는 김부겸 이렇게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명단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빠르게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직접 알리겠다. 뭐 이런 의지로 읽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특사단을 파견하는 거는 그 나라를 메시지예요.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서 우리 양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사를 파견해서 본인의 그 상호 우호 의지를 보이는 그런 표출점으로서 정말 저는 외교를 너무 잘하신다. 그 특사가 파견되면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떤 중요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과 좀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좋은 마음들을 결국에는 정치도 그렇지만 외교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좋은 정치, 좋은 외교를 하고 계신다라고 매우 이제 특사 파견을 저는 대환영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뭐 미국 특사단 발표가 됐었고, 오늘은 이제 이쪽 그 EU나 영국, 프랑스, 인도까지 발표가 됐네요. 네, 그 과거에 윤 정부 3년간 대한민국이 외교 무대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은 거의 사실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임명이 되셨다고 이제 본인은 표현하셨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임명이 되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또 특사를 이제 파견을 하셨는데요. 특사 파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새 정부의 목표를, 그리고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의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그 신뢰를 회복하려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은 뭐 EU, 프랑스, 영국 뭐 이렇게 특사를 파견하시지만, 앞으로 또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일정들이 또 잡혀질 거고요. 한 14개국까지 지금 뭐 특사 관련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특사의 구성을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주로 전직 장관이나 뭐 국무총리, 그리고 주요 정치인급으로 굉장히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사실 그 말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전부 다 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위급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그만큼 비중이 있는 자리에, 그리고 지금 특사님들 가시면서 그 현역 의원들이 한 두 분씩 같이 동행을 하시죠. 그런 구조를 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 대화 자체는 언제든지 정책으로 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또 보여주시는 굉장히 너무 좀 약간 좀 소름이 살짝 돋는데요. 의미 있는 그런 의미 구성이라고 있네. 보여집니다. 예. 이제 중진급,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포진함으로 인해서 외교에, 실용 외교에 좀 힘을 싣겠다, 이런 의지로 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고요. 전수미 변호사님,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김창현의 창이 방송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